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환율을 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요새 나온 기사예요. 호주는 주택 가격 성장률이 56개국 중에서 14위래요. 그 다음에 자,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내년부터 매매가와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년 내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 멜번이 시드니보다 주택 하락 가능성이 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멜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울대로 제가 이걸 자신할 수 있어요. 시티 안에 아파트는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돼요. 공급 과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멜번은 다들 투자를 그나마 하는 사람들은 주택에다가 하지,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20km, 30km 주택에다가 하지 아파트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드니 주택 가격이 너무너무 염려스럽다. 우려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아식,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퍼니를 셋업하면 아식에다 신청하잖아요. 그 아식에서조차 시드니와 멜번 시장은 주택 시장이 거품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아주 재밌는 기사인데요. 지난해 순이민자가 소란다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2014년부터 1000만이 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기사야? 제가 일부러 이거 뺐어요. 순이민자가 32,000명이 감소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2014년부터 는다며 인구가. 근데 왜 인구가 32,000이나 감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지금 제일 중요한 율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환율이 이 사람네들이 돈이 작년에 들어오면은 재작년 환율에 돈 모았어야 되잖아요. 네? 재작년 환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주택의 모든, 제가 이때까지 일단은 깨달은 거는 이제 알고 환율의 싸움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13% 15%면 여기로 옵니까? 누가 사요? 안 사요. 그 다음에 멜번이 2056년, 좀 쉬운 세전을 맞춰 거의 한 40년 있어야 되죠. 40년에는 시드니를 제치고 호주 최대 도시로 예상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도시마다 가격이 오른 도시가 있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이거 조금 재밌는데요. 하도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지금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그린에이커에 어떤 디벨로퍼가 아무나 투자자들이고 뭐고 다 들여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퍼스트 홈바이어들부터 실 들어와서 살 사람들부터 먼저 주택을 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계속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를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호주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지 않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색출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세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 자, 얘기들이 다들 뭐 그렇게 시드니 부동산하고 멜번 부동산들이 뭐 이렇게 좋을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퀸슬랜드에 투자를 할 만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전역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고, 호주 전역으로 봤었을 때 이민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 가장 들어오기를 선호하는 주가 퀸슬랜드 주이기 때문에 퀸슬랜드 주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호주 부동산은 항상 이런 시계를 만들어요. 플랑이라고 해갖고. 근데 시드니 시장은 이거는 다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12시라고 해요. 12시면 그 다음부터는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브리스베인 시장은 7시라고 해요. 7시는 12시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장이 지금 브리스베인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24년에 주택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시드니는 지금 1.8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 시장은 한 1 정도를 봐요. 자, 여러분들이 호주 이제부터 시장이랑 다루는데요. 호주 부동산을 하시면서 한국이랑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 사는 거로도 끝나지 말고 친구들 자기의 소득을 제대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그 친구들 4,700만이 다 이 투기바람이 불면요, 우리가 중국을 누를 수 있어요. 그거 해봅시다. 자, 첫째, 호주는 증여세, 상속세, 보유세 없습니다.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1밀리언짜리 갖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보유세 내본 적 있어요?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이제 안 해요. 그죠? 한국은 재산세를 내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제도라는 거 없고요. 호주는 뭐든지 다 처음에 계약, 그 다음에 나중에 세트를 할 때 나머지 90%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완공이 됐으면 뭐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그 다음 오프더 플랜을 사면은 길어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더 플랜의 제도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들 오프더 플랜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에는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있는데 오프더 플랜이라는 거는 선분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더 플랜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요? 응? 네? 어떤 회사가 지원했지? 시행사 또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팜플렛 하나 딱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보셔야 될 건 시행사의 영역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지금 어번이고 실버워터고 리드컴이고 이런 데 시행사 죄송한데 저는 그 시행사들 하나도 못 모르겠어요. 과연 작품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다 궁금스러워요. 다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디벨롭먼트를 한다라는 거는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돈이 많이 들죠. 첫째가 자재비, 둘째가 인건비예요. 그쵸? 근데 자재비를 지금 생각했는데 그게 만약에 폭등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해야 안 좋은 시행사들은 지금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10불짜리를 넣어준다, 100불짜리를 넣어준다 그랬는데 그때 돼갖고서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때 쓱 해갖고 한 70불짜리, 50불짜리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무조건 아파트는 값이 나가는 게 전부 다가 뭐냐면 자재값이. 딴 게 뭐가 있어요? 땅이 뭐 얼마나 차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동에 있는 집하고 타워팰리스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딱 들어가면 집이 자재가 좋은 집은 웅장한 맛이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탄탄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재 갖고 장난을 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그냥 좋은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페인트랑 줄이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이렇게 활발할 때 어떤 좋은 기술자가 후진 디벨로퍼 밑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디벨로먼트를 한다는 거, 주택을 건축을 한다는 거 딱 이 두 가지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벨로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디벨로퍼는 30년, 40년을 해온 디벨로퍼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아까시가 나도 자기가 얘기한 거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 1,000만 불, 2,000만 불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네 디벨로퍼는 어떻게 돼요? 동네 디벨로퍼는요, 1,000만 불 잊어버리면 어떻게 망해요. 무조건 플러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드컴에 처음 자기 땅 갖고 있으면서 디벨롭먼트 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네들 뱃속만 채우지 손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10층으로 올릴 수 있어. 무조건 30% 남겨야지. 나중에 그냥 수도꼭지도 슬쩍 거짓말 시키는 거지. 그래서 시행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10%를 그런 식으로 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공할 때까지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초에 완공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내놓고 90%를 내는 시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격을 사니까 자 지금 이제 이거 50만 불짜리 샀는데 저도 뭐 몇 개를 할 수 있어서 샀는데요. 그게 다들 얼마냐면 지금 1년 2년 사이에 다들 10만 불은 다 올랐어요. 뭐든지 다. 제가 브리스베인 시장은 지금 어떠냐면 모든 곳이 다 평균이 17% 오르는 시장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2년 갖고 있으면 34%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사시니까 50만 불짜리는 2년이면 65만 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드니 분들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매. 이게 무슨 소리냐. 호주 부동산은 워낙은 모든 부동산이 전매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전매라는 거는 내가 이번에 10%를 주고 샀어. 근데 2016년에 내가 세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못 사겠어. 그때 이거를 남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호주의 법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시드니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시드니는 되는데 어떠냐면 50만
50만 불짜리를 내가 오늘 샀어. 그래서 2016년 말에 세트를 해야 되는데 2015년 말에 내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스탬프 듀티를 내셔야 돼요. 스탬프 듀티가 5% 해당해요. 그러면 아까 10% 낸 거에서 5% 내고 나면 내가 실제로 건질 수 있는 돈은 그것도 작자를 만났을 때 친구들한테 건질 수 있는 돈이 5%라는 거예요. 그런데 퀸슬랜드는 여러분들이 그 스탬프 듀티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전매를 할 때 내가 냈던 10%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지금 퀸슬랜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시드니에 산 거 항상 나는 세트래.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어. 이러면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아니고 내가 좀 가능성 틀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드니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거에 반을 잃어버려야 돼요. 스탬프 듀티를 아셔야 돼요. 자, 이럴 수 있는 이유가 호주에서는 아직까지 퀸슬랜드하고 빅토리아인데 멜번 시장인데요. 그런데 멜번에서 빅토리아에서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컨트랙이 그 사항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호주에서 이런 전매를 점점 줄여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전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10%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손님이 10% 어디다 내요? 맞아요? 그렇지. 트러스트. 누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 누구 거예요? 트러스트 어카운트 누구? 은행 아니지. 오케이. 개발업자의 로이어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완공이 될 때까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텀 디파짓 정도의 이자가 나와요. 그 텀 디파짓의 이자니까 지금 요새는 텀 디파짓 얼마나요? 한 3.5% 나와요. 10%까지 안 가죠. 3.5%까지 안 가죠. 한 3%뿐이 안 될 거예요. 텀 디파짓 정도의 4%의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트를 할 때 캐시를 받지는 못하고 그거를 나중에 까고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5천만 원이 있어. 5만 불이 있어. 근데 통장에 갖고만 있으면 뭐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서는 뭐 나중에 뭐 5만 1,000불이 될까 어쩌고 될까 이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서는 2년 동안 넣어놨다? 그랬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 전매를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동산이 올라도 그러면 땡큐죠. 여기 시장은 무조건 지금 퀸슬랜드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사는지 퀸슬랜드는 다 오릅니다.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단 A를 샀는데 15만 불이 오르는데 B를 샀는데 10만 불이 오른다. 이거의 차이지 퀸슬랜드는 지금 다 올라.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FIRB 승인이 쉬워졌다는 거는 옛날에는 학생 비자가 30만 불까지 못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그냥 다 살 수 있어요. 하물며 어때? 관광 비자도 사고 관광을 안 왔어. 안 왔는데도 호주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너 뻥이지? 아니요. 제 친구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요번에 걔가 그냥 2개 샀는데 여기 한 번도 오르지도 않은 사람 그냥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네? 해갖고 정상적으로 요번에 하는 거를 저희가 한국 시장을 저거 하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는 한국 분들이 역성 공부로도 많이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고 반성도 들고 이래서 그래서 전부 다 정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에다가 다 보고하고 다 그대로 순서해갖고 하나도 정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부동산은 모두 다가 지방법이에요. 그래서 멜번,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전부 다 세금이 전부 다 틀리고요. 호주의 모든 부동산 수수료는 셀러만 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떠들고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못 받아요. 호주법이. 저는 디벨로퍼한테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리스트가 낮고 저기에서 가장 저가 고지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터 플랜을 여러분들이 사는 구입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프터 플랜을 사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시냐면 디스플레이 센터에 가세요. 디스플레이 센터는 왜 가세요? 디스플레이 센터에 뭐가 있어서 가죠? 예? 디스플레이 센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센터 가기 싫으면 저한테 이렇게 브로셔 받으시고 이메일로 전부 다 받으셔도 돼요. 근데 가서 꼭 보시고 체크하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이 1000km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향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걸 이걸 입체적으로 보시는 것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재예요.
자재를 그냥 그림으로 본 거랑 이게 틀리기 때문에 자재를 실제로 내가 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어. 봤더니 한나야 1005호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1005호를 여러분들 우리나라 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돼요. 죄송한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드니에도 다 보면 나 그때 샀을 걸. 나 진짜 그때 쓸 걸 개갑게 쓰라고 했는데 그때 안 써갖고 못해서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국 애들은 그냥 막 갈겨요. 쉽게 얘기해서. 진짜로 막 갈겨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어떤 마켓인 줄 아세요? 무조건 쓰셔야 되는 마켓이에요. 안 쓰면 그 호수가 없습니다. 제 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브리스베인 물건을 무지무지 좋은 물건은요 죄송하지만 여기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도 지금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다행히 새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런칭도 안 했어요. 오늘 제가 프리세일하는 물건을 제가 3개를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지 그거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요번에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없다니까 물건이 370세대가 1시간에 다 팔리는 시장이에요 요새 브리스베인. 중국 애들이 그냥 주지 그냥 다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디스플레이를 갔는데 거기에서 EOI를 안 쓰시면 호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EOI를 쓰시고요. EOI는 여러분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마음이 바꾸면 캔슬할 수 있고 이 EOI를 쓸 때 홀딩 디파짓을 내는데 브리스베인 시장은 아직까지도 조금 착해서 1,000불만 내도 돼요. 어떤 건 2,000불 프로젝트도 있긴 한데 시드니는 비싼 건 15,000불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캔슬하면 또 떼고 줘요. 이 0.25%가 되는 또 떼요. 네? 또 시드니 점점 첨부해져갖고 근데 어쨌든지 퀸슬랜드 시장은 아직까지는 무조건 100% 리펀더블이에요. 더스메라 아무 얘기 필요 없어요. 왜냐면 브리스베인 지금 너무나 잘 팔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다시 2호에 썼던 거 캔슬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디벨로퍼가 땡큐 그래요. 땡큐 그래요. 뭐 왜냐면 너무 팔 게 없을 정도로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랑 이렇게를 같이 했어요. 2호를 쓰고 홀딩 디파이스 10%가 아니고 1,000불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갖고 내 변호사가 이때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디벨로퍼가 자기네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내 변호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내 변호사는 그거를 전부 다 읽고 나를 불러요. 일로 와갖고서는 거기서 이제 서명을 하자고. 그때 부를 때 그거에 마음에 드시면 그때 아니면 그때부터 2주 아니면 혹은 3주 안에 10%는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어떤 분들은 다들 어디서 10% 얘기만 들어서 여기서부터 지금 10%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없어도 돼요. 10%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했는데 계약서가 갈 때 이게 또 2주예요. 사람을 만나서 변호사 앞에서 해갖고서는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주 안에서 3주 안에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4주 반 이 정도 안에 내가 10%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테크닉 좋으신 분 사람들은 그때 또 저거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그때 어머? 이거 봐라.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이자를 내가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이자가 안 나오네. 계약서를 보니까 여러분들 요새는요 디벨로퍼가 점점 약아져 갖고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디벨로퍼가 모두 다 트러스트에 나오는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나오는 이자를 손님한테 다 주는 경우, 어떤 경우는 반반씩 나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안 줘요. 지가 홀딱해요. 이 3가지예요. 근데 뭐 홀딱하는 디벨로퍼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너무 좋은 지금 디벨로퍼는 홀딱하는 지금 디벨로퍼가 있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조금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디벨로퍼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걔네들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는 꼭 이거 받고 싶다. 뭐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싶겠지만 그것도 뭐 1,000불, 2,000불, 한 2, 3,000불이 되니까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스페셜 컨디션을 해갖고서는 넣으면 그러니까 그때 해서 상대 변호사한테 그렇게 좀 받아달라. 그러면 그렇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 마룻바닥으로 고치고 싶은데 손한다랑 얘기할 때 나 다 마룻바닥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카펫으로 되어 있네.
어머 이거 그리고 왜 마룻바닥으로 붙인다고 그러면서 이거 왜 돈을 내라고 그러지? 이거 그냥 해주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 보통 우리한테 우리 어떠냐면요. 그 계약서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때 나 그거 안 해. 조금 해보신 분들은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안 하면 자기만 바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 내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 변호사한테 디스퓨트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나는 이런 조건을 원한다. 그러면 상대 변호사랑 둘이 협상을 해갖고서는 되는 건 되고 또 만드는 건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주에서 3주 사이에 여러분들이 10%는 송금을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아까 1000불을 냈으니까 10% 마이너스 1000불을 해갖고서는 내시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세틀먼트 익스체인지가 끝난 거예요.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내 돈 10%가 가고 나는 계약서를 받고 내 사인이 들어가고 벤도가 사인을 하고 디벨로퍼가 사인을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7월 2일날 사인했어. 내 서류가 가. 그런데 시행사가 헐러데이를 갔어.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돌아와갖고서는 사인을 했어. 그 사람은 8월 2일날 예를 들면 사인을 했어. 여기서 익스체인지 데이트는 언제예요? 누가 사인한 날? 내가 사인한 날이에요? 어머나. 디벨로퍼가 사인한 디벨로퍼가 사인한 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인한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면 자 뭐가 있냐면 모든 우리가 호주에서 하는 리걸 다큐멘트에 대해서 내가 사인을 하고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게 콜링 오브 피어리어드예요. 콜링 오브 피어리어드는 호주에서 딱 5 워킹 데이즈예요.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아니면 뭐 화수목이 하잖아요. 토요일에 안 들어가고 헐러데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딱 5 워킹 데이즈인데 그 5 워킹 데이즈를 언제부터 치냐는 거죠. 8월 2일부터니까 8월 3일부터 카운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한 날짜로 기준이냐. 내 날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 플랜을 사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몇 번이 바뀔 수 있는지 아세요? 3번 바뀔 수 있어요. 자, EOI 썼어. 근데 여기서 한나 나 변호사 안 줄래. 나 남편이 반대해. 안 할래. 이건 바꿨어요. 여기에서 계약서 썼어요. 그 앞에서 할 때 사인할 때 변호사한테 어머 우리 남편이 아직 사인 못하게 해요. 이러면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안 된대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쿨링 오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동산을 사시면서 이렇게 3번이나 오프더 플랜을 사면서도 3번이나 여러분들이 캔슬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안 하면은요 여기까지는 하세요를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지르셔야 된다니까요. EOI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필이 땡기면 일단 그 호수를 빼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세틀먼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지나가자. 자, 호주 부동산에서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투자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거용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꼭 글렌빌에 살아야 돼. 나는 뭐 그린에이커에 살아야 돼. 나는 꼭 페니스에 살아야 돼. 너스메라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는 얘기는 투자형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투자형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CBD에서부터 몇 킬로 이거 제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 다음에 시행사 연령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저는 지금 일하는 시행사들은 거의가 다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 한 사람으로 봤었을 때도 보니까요. 30 정도 돼야지 의사결정도 조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을 봐도 한 30살이 돼야지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도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시행사들이 한 30년은 돼야지 좋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호주에서는 한국은 빌더가 중요해요. 건설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냐 삼성건설이냐가 중요한데 호주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시행사가 중요하고 빌더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쓰면 되는 거예요. 호주는 시행사가 중요해요. 호주는 시행사가 의지방에서 다 하기 때문에 호주는 시행사가 누구 있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메리튼 시행사죠.
그런데 지금은 걔네들이 컨트랙 베이스로 시공도 하죠. 이게 이제 등치가 커지면 그걸 이제 남한테 주기 싫은 거죠. 그 라이센스 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네? 2년만 하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받아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개발 계획이 없는 거에 부동산을 샀는데 큰 호재를 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가망성이 없는 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분당에 뜰 거를 옛날에 알고 했었던 사람들이 저거 한 거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아무 창동에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그런 데다가 뭐를 샀어. 이런 사람들이 오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가치가 아니야. 큰 시행사들은 전부 다 개발 계획이 크고 좋은 데는 다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이게 거의 가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래요. 저는 제가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하늘색, 이 메트로 프로퍼티는 호주에서 프라이빗 디벨로퍼로 호주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프라이빗 디벨로퍼로. 제일 큰 회사인데 제일 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큐언이랑 베르사체 호텔을 지은 회사는 썬랜드 그룹이라고 32년 된 회사. 얘네들도 퀸슬랜드에서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좋은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된 회사들이랑 다들 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저희 하는 프로젝트는 제가 정말 그냥 믿고 오셔도 돼요라고 생각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가격이 단위 면적당 가격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그냥요 투베드가 야 80만 불 주고 샀어, 70만 불 주고 샀어. 이걸 반드시 스퀘어로 나눠보셔야 돼요. 스퀘어로 나눴는데 시드니에서 지금 시드니는 CBD 한복판에는 지금 60스퀘어짜리가 1.2예요. 시드니에 여러분들이 지금 디벨롭먼트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여러분들 시드니에서 가장 호주 애들의 전 많은 디벨로퍼가 가장 잘 지었다 그러고 가장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뭐게요? 응? 어디? 회사가 머백, 뭐냐면 UTS 지금 바로 건너편에 짓는 센트럴 파크예요. 그거를 모든 호주 시행사들이 가장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모든 큰 디벨로퍼들은 다 카피해요. 그래서 이런 센트럴 파크이 여기저기 지금 브리스벤도 그렇고 그다음에 골드코스트도 그렇고 멜버른도 그렇고 그거랑 거의 다 유사하게들 많이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같은 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거 지금 뷰 좋은 거 원베드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 중에서는 센트럴 파크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안 넣어줘요. 딱 호주 전역에 8명 에이전트로 다 끝낸 프로젝트예요. 그건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희는 관련은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필요하지 않고 어쨌든지 근데 그거에 지금 얼마냐면 원베드가 1.3예요. 원베드가 56스퀘어뿐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가격이? 스퀘어당 3만 불.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의 호주 투자에서 제가 봤었을 때 한국 사람들 마인드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저는 스퀘어당 10,000불이 넘어가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대충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브리스베인의 한복판에 손님들한테도 안내를 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계속 지금 바로 당연히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뷰는 좋지.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마지노선을 제가 갖고 있는 게 투베드 같은 경우에는 한 65만 불에서 꺾으시라고. 뭐 67만 불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봐줄 수 있어요. 70만 불, 80만 불 이렇게는 좀 가지 말라고 해요.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이 돈을 벌어야 돼요. 손님이 돈을 까먹었는데 제 비즈니스가 계속 오래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손님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면적당의 가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디 코퍼레이트예요. 바디 코퍼레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투베드 이상의 100불 정도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주변 시세를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못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70만 불짜리 샀어요. 그런데 동네의 평균 임금은 주에 1000불뿐이 안 돼. 그러면 1000불짜리 사람이 700불 렌트를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동네의 평균 소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리스벤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나가는 동네가 평균 소득이 주에 2000불인 동네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700불을 낼 수가 있죠. 쉽죠. 그러니까 70만 불짜리 이지하게 사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뭐 소득이 1000불뿐이 안 돼. 근데 주택은 70만 불짜리 사는 거예요. 그럼 안 사셔야 돼요. 동네 소득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리드컴에 예를 들면 해갖고 여기 글쎄 주 평균 소득이 1200~300만 불이 넘을까요? 그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기 80만 불? 800불 렌트가 쉽게 나갈까요? 전 조금 퀘스천 같아요. 오케이. 자, 좀 지나가고요. 자, 호주 부동산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세금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가는데요. 세금하고 비용이 나가는 거는 취득할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처분할 때 이렇게 나가는데 정책할 때는 대부분 스탬프 듀티에서 한 5%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는 아리코프레드 카운슬레이트 매니지먼트에서 요게 한 2% 정도 차지해요. 그 다음에 호주 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는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해서 내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가 살았던 집에 캐피탈 게인 텍스 내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서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가 내가 갖고 있는 집에서 오래 살아. 시드니의 솔직히 말해서 교민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부자예요. 자기 비즈니스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었고 30년 전에 30만 불 산 게 지금 한 2일 정도 됐어. 그래갖고 그 돈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 다음에 퍼스트 홈 바이어 그란트는 주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한테 퍼스트 홈 바이어 그란트에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을 들어가셔서 1년을 사셔야 돼요. 1년을 사셔야 되는데 1년을 내가 사는 거가 너무 길어. 그러면 연속해서 6개월을 사셨으면 돼요. 들어간 날로부터 연속해서 6개월을 사셨으면 되고 퍼스트 홈 바이어 그란트는 지금은 시드니는 15,000불 주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 10,000불이 떨어집니다. 네? 다 내년 1월부터 10,000불도 떨어져요. 시드니는. 그 다음에 지금은 뉴사우스 웨일즈는 지금은 부동산을 그냥 퍼스트 홈 바이어는 아닌데 투자로 새 집을 사는 경우에 5,000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그걸 반면 퀸즐랜드는 The Great Start Grant라고 해서 2012년 9월 12일서부터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75만 불짜리 이하를 살 때 15,000불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50만 불 이하를 사시면 스탬프 듀티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스탬프 듀티 16,140불인가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15,000불하고 합치면은 31,140불을 240불인가를 줄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빅토리아 다 해놓은 건데 호주 전역에서 헌집을 사도 그란트를 주는 곳은 요 SA,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딱 두 군데뿐이 없는데요. 그 돈은 5,000불, 3,000불로 미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탬프 듀티를 퍼스트 홈 바이어 그란트는 이제는 아예 헌집을 안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다가 박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내가 집을 사긴 사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아. 그래서 투자로 사. 그거는 내가 나한테 있어서 퍼스트 홈 바이어 그란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주거용 들어가서 살지 않는데 이 앞에 내가 집을 이 실체를 사도 상관이 없어요. 투자.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주거용에 내가 그란트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한 번. 그래서 앞에 이거랑은 다르다고요. 그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조건 첫 번째 사는 집이 퍼스트 홈 바이어 그란트의 대상이라고 그거를 포기를 하시고 못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대출 상식 좀 나가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아까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네거티브 비어링으로 조금 빠질게요. 자,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거티브 비어링은 여기서 많이들 한국 시드니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SMSF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5년 전부터 SMSF 셀프 매니지드 슈퍼펀드라고 해갖고요. 내 펀드를 이때까지는 인플로이어가 내 펀드를 운영을 해줬는데 이제는 인플로이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겨줬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셀프 메인스 SMSF에 돈이 내가 만약에 그동안에 슈퍼를 모은 게 20만 불이 있어요. 그러면 그 20만 불 네가 부동산을 사고 싶지. 근데 너 지금 돈 없지. 근데 그 20만 불을 끌어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CGT가 0%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부동산 하나를 7만 불을 넣어서 사고 싶었는데 그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슈퍼를 생겨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슈퍼로 산 부동산을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팔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파는 거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SMSF로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텍스를 1원도 안 내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내가 돈을 텍스 관련해서 크게 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거는 아까 얘기한 거 주거용 집 자기 거가 뭐 몇 배가 띄워줬다든지 그래서 캐피탈 게인 텍스 안 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예요. SMSF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돈 30만 불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투자용 물건이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주거용 집이 아니에요. 주거용 집은 어차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 안 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주 애들은 전부 다 투자하는 게 지금 다 SMSF예요. 슈퍼를 넣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 어떻게 되냐면 배 아파. 야, 나는 SMF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 내가 SMF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슈퍼를 15만 불까지는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열어줬어요. 이게 되게 고마운 거죠. 내가 15만 불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그거는 주거용 집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투자용 집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투자용 집에 내가 3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그 집이 100만 불이 됐어. 70만 불을 남은 뭐냐고. 70만 불이 다 내 돈이냐고요. 70만 불이면 40% 이상을 텍스를 내면 돈이 얼마가 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SMS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저는 또 여기까지뿐이 몰라요. SMSF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시드니에는 있어요. 뱅크에 웨스트팩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많이 나중에 또 여쭤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다 카피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어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 제가 이렇게 잘하다가 맨 밑에 있는 거 말칼.com.au 이 사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저한테 저거 물어볼 거 없어요. 스탬프 듀티가 얼마냐고 물어보실 거 하나도 없고 스탬프 듀티를 42만 5천 세집, 뭐 펄스 홈바이어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거기에 딱 찍으면 스탬프 듀티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변호사들도 보는 사이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퀸슬랜드 얘기하기 참 어렵네요. 퀸슬랜드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자, 빨리 할게요. 퀸슬랜드, 자, SEQ라고 해서 퀸슬랜드의 그 넓은 땅에서 퀸슬랜드 넓은 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에 넓은 땅이 호주에서 퀸슬랜드예요. 근데 퀸슬랜드 땅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퀸슬랜드에서는 SEQ만 중요해요. 지금 뭐냐면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예요. 그러면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에 들어가는 도시는 3개예요. 선샤인 코스트, 브리스베인, 골드 코스트. 이 3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마이닝이 중요하고 이런 거 다 지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정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요. 어디에? 브리스베인. 브리스베인 생겨요. 누가 브리스베인? 아닌가? 골드코스트. 홍콩 최대 재벌이 호주의 최대 카지노를 지금 만든다고 그랬죠? 케인즈에서. 네? 케인즈에 이렇게 지금 생기고 실제로 지금 작업 들어갔어요. 2018년 완공 예정이랍니다. 자, 브리스베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지도를 한번 오늘은 요번에 제가 이거 특별히 나름대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지금 도시에 대한 브리스베인 도시에 대한 서바브가 정리가 안 돼요. 동서남북을 도대체 모르겠어. 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다. CBD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서바브 이름 중에 하나는 사우스 브리스베인이에요. CBD에서 다리 하나를 넘고 사우스 브리스베인이에요. 도보로 한 500m 정도 돼요. 네?
사우스 브리스베인이 시드니로 치면 어디라 그러니까요? 센트럴도 전이에요. 그쵸? 센트럴도 전이에요. 500km밖에 안 되니까. 자, 이게 이제 뭐 서쪽, 동쪽 뭐 이렇잖아요. 자, 여기 중에서 부자인 곳이 요 뉴팜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거의 더블베이, 뉴팜이 굉장히 좋은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갔죠. 그쵸? 거기가 바로 포티튜드 밸리예요. 포티튜드 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포티튜드 밸리에 뭐가 있대요? 네? 포티튜드 밸리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딱 뭐냐면 시드니의 달링하버예요. 시드니의 달링하버가 안 올라요? 차이니스 애들은 뭐를 보죠? 풍수를 보잖아요. 그렇죠? 브리스베인에서 차이니스 애들이 가장 찍은 동네는 바로 포티튜드 밸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 바로 옆 동네가 뉴스테드예요. 뉴스테드는 어떤 동네냐면 브리스베인에서 평균 인컴이 제일 높아요. 여기가 주 2,000불이에요. 다 막 30대 초반 애들이 사는데 삐까삐까삐까 다 한국 사람들도 프로페셔널들은 요새 여기 다 많이 살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캐밀 글로브라고 있는데 캐밀 글로브는 뭐로 유명하냐면 빅토리아 팍 골프장이 CBD로 봤을 때 이게 한 1.5에서 2km뿐이 안 돼요. 브리스베인은 못 때려요. 1.2km뿐이 안 되는데요. 또 18호짜리 골프장이 있어요. 이 빅토리아 골프장이 유명하고 좋고 근데 퍼블릭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캐밀 글로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골프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안에 바로 그 단지 그 안에 QUT라고 우리로 치면 UTS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이제 밀튼이라는 곳이 이제 또 뜨는데 밀튼은 이제 워낙 좋은 동네예요. 밀튼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먹자가 많고 파크로드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막 이탈리안 레스토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하나 빠졌네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투엉이 빠졌네요. 투엉이라는 동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엔드예요. 웨스트엔드는 왜 중요하냐면 웨스트엔드는 쫙 물가요. 그러니까 브리스베인 리버를 두고서는 물가에 발달한 동네가 웨스트엔드예요. 왼 서쪽의 끝이라고. 그래서 요 정도 이름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베인에 가면은 꼭 발을 한번 담그셔야 되는 거가 캥거루 포인트예요. 캥거루 포인트를 가면 이제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호주의 이름, 도시, 지명 이름은 포인트 자를 붙이면 무조건 다 좋아요. 여기 뭐 있을까요? 뭐 있죠? 예? 브레퍼스 포인트는 조금 아니에요. 어디? 멘토스 포인트도 여기 좀 그러네. 북으로 갑시다. 북쪽을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정도 되어 있다라고 동네를 이제 대충적으로 이름이 좀 오시죠.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충 하나 알았어 내가 브리스베인 하나 살게 좀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물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브리스베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브리스베인의 공항이에요. 자, 아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두 가지 화두로 갖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인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제가 공항이에요. 제가 이 공항이 자 여러분들 호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공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브리스베인 공항이 앞으로 호주의 최대 공항이 되는 걸 아세요? 앞으로 최대 공항이 브리스베인 공항이에요. 시드니 공항이 아니에요. 사모님 되거나 말거나 그거 20년 지나면 내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자 저는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자 브리스베인 공항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변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청사진이 나왔어요. 국제우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항은 호주에서 무지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호주에서 1,000만이 들어오는 그 1,000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1위의 주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퀸슬랜드 주예요. 다른 데는 집값을 어포드를 할 수가 없어요. 시드니에 어포드가 됩니까? 미쳤다고 점점 멜번의 날씨는 점점 죄송해요. 멜번에서 오신 분 없죠. 점점 더 나빠지는데 멜번으로 가서 솔직히 말해서 호주에서 멜번하고 아들레이드하고 캔버라에서 사는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복을 들 맞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데 따뜻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추운 데 가서 사냐고요. 지금 시드니도 제가 봤었을 때 딱 10년 전에 지금 멜번 날씨예요. 시드니 날씨가 언제 이랬어요. 제가 봤었을 때 점점 더 겨울에 더 추워지고
anyway,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에 빅 뉴스는 이렇게 자 국제선은 이거는 지금 20년을 거쳐서 호주 이 브리스벤 공항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뀔 때에는 여러분들 한국에서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부산을 갔는데 부산의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완전히 너무너무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산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가 아니래.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이었잖아요. 근데 아니래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아저씨? 그랬더니 인천이라고. 그럼 도대체 인천이 왜 제2의 도시가 됐을까요? 바로 공항이에요. 공항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공항이 엄청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공항에 이런 브리스벤 공항, 골드코스트 공항, 선샤인 코스트 공항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잠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퀸스 와프라고 해갖고 이 와프가 전부 다 바뀌어요. 이게 지금 청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새 카지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지노를 다 보고 이 퀸스 와프를 다 보는 프로젝트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너무 화려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맨 위에 IPIC 빌리지 시네마라는 거가 이게 맨 위에 옥상에서 보는 시네마래요.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보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가 지금 전부 다 바뀌고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보시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지금 문제되실 것 같아요. 자, 브리스베인의 물건들을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는 전부 다 CBD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이 넓어지는 거 순서대로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CBD에서부터 가까운 데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거. 근데 돈이 좀 안 돼? 그러면 밀려나지만 아니면 여기 여기는 5km의 공실이 있어도 여기에는 공실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투자를 하면 무조건 공실이 없어야 돼요. 티나트가 나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는 날짜가 없어요. 티나트 한번 나가고 한 달씩 기다리는 이거 뭐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에비앙이라는 거예요. 이 에비앙을 썬랜드 그루밀이 첫 번째로 짓는 브리스베인의 프로젝트입니다. 47기까지 짓고요. 이게 이제 썬랜드가 다 지은 건데 큐원, 그 다음에 서클럽 카빌, 베르사치 호텔 이런 것들 지었고요. 모두 다 147세대의 40층짜리 빌딩인데 이 빌딩은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보통 디벨로퍼들이 빌딩을 지면은 대부분이 원베드하고 투베드를 많이 짓고 3베드나 4베드는 뭐 서너 개나 이렇게로 뿐이 안 짓는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147세대에서 원베드하고 투베드는 딱 9세대뿐이 안 졌어요. 이건 어떤 프로젝트냐면 브리스베인의 부자들이 좋은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썬랜드한테 부자들이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브리스베인 부자는 다 들어왔어요. 브리스베인 부자들 다 들어왔고 여기에서 시드니 분들도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도 3분이 계세요. 뭐 프로젝트 좋아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이게 뷰가 이런 식의 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어지면서 이 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보테니컬 가든 바로 앞이에요. 가격을 보시면 1.3밀 막 비싸 엄청나요. 그러니까 브리스베인의 최고의 물건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어져요. 바깥에 모두 다 동하고 은하고 금하고 다 해서 바른대요. 그래서 모두 7색깔 빛이 뭐 난다 그래요. 그래갖고 각도마다 전부 다 틀려진 빛이래요. 이건 2011년 주소에 완공 예정이고요. 이렇게 세워져요. 뷰 끈적하죠. 아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호텔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꽁시아지 서비스가 있어요. 시드니에도 아직까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시면 꽁시아지가 있잖아요. 벨데스크. 꽁시아지에다가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해주는 것처럼 여기에 그런 서비스를 다 하고 런드리 서비스까지 다 있고 뭐 이런 신개념의 것들이 지금 브리스베인에 일어나요. 이게 보세요. 이게 다 유리예요. 이게 다 뷰를 보는 거죠. 엄청나요. 이게 다 유리예요. 이런 식으로 도면들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라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시드니에서 제가 2주뿐이 광고를 못한 것 같아요. 3일 만에 프로젝트가 378세대가 다 팔렸어요. 네?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못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퀸스 워프 있죠. 그 워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쪽 면에서는 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뷰는 완전히 너무 끝장나게 좋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회사가 브로셔를 다 찍기도 전에 378세대를 다 팔았어요.
브로셔가 없어요. 죄송해요. 브로셔는 이렇게 정도 나왔는데 저희도 한두 분들이 못 받고 이렇게들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 이 뷰를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드니 퀸스 워프가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요 프로젝트는 그렇고요. 근데 이건 정말 다 너무들 사고 싶어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많이 못 사서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길에 이거는 다른 디벨로퍼인데 다음 길에 아이비라고 해갖고 이렇게 두 동이 들었어요. 사우스 브리스베인이에요. 계속 제가 지금 사우스 브리스베인 얘기하고 있는데 요 프로젝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썰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프리세일이에요. 아직 런칭을 안 했어요. 이거는 이번 달 말에 런칭을 해요. 빠르면 7월 둘째 주에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런칭을 하는데 벌써도 VIP 세일은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한 6, 7분들 사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 아까 그거가 다 보이고 리버사이드 보이고 이러려고 하면 다 7자 들어가는 요거를 쫘르르 사셔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안 올랐어요. 어쨌든 생각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브리스베인 CBD에서부터 요 딱 다리, 요 브릿지 넘어서 바로 여기에다가 들어서는 거고 계속 1, 2, 3, 4까지 계속 지을 거예요. 네, 모두 다 30층이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렇게 CBD잖아요. 요 다리 딱 이쪽 다리 끊어서 여기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층에는 전부 다 보이죠, 뷰가.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에는 좀 특별하게 얘네들이 4층을 전부 다 공공시설로 다 만들었어요. 퍼블릭 퍼실러티로. 그래서 짐, 스파, 사우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요가하는 데까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든 게 뭐냐면 시네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네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자를 볼 수 있어요. 피자 굽는 워브를 만들었어요. 그것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지금 즐길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층은 전부 다 지상에 상가가 들어올 거고 2, 3, 4층은 전부 다 이렇게 옆에 나무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린으로 다 싸돌아갖고 이건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이렇게 짓고 아까 그 5층에 전부 다 짐, 스파, 사우나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제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CBD에서 가까운 걸 한다. 저는 프로젝트 나름대로 다 뒤지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정도 된 프로젝트 찾기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괜찮아요. 저도 샀다가 여기에 있는 어떤 손님한테 지금 뺏겼어요. 지금 마음 아파 죽겠을 건데 또 하려고 했더니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계속 제가 사우스 브리스베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했었던 카지노를 했던 그거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7층짜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카지노가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짓고 이건 좀 저층이에요. 7층 정도뿐이 안 되고 그렇지만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렌트는 뭐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들 시드니가 아까 렌트가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한 3%를 달린다 그랬잖아요. 브리스베인 지금 렌트가 얼마나 돼요? 브리스베인 렌트 지금 얼마 봐요? 임대 수익은? 여러분들 임대 수익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여기 오셨어요? 브리스베인 시장은 6%, 7%, 8% 시장이에요. 어떤 곳은 9%입니다. 저희 손님 40만 5천에 2년 전에 오프 더 플랜 해갖고 엊그저께 세트냈다라는 거 그분 40만 5천 불을 4베드를 사셔갖고 지금 렌트가 오늘 계약했거든요. 오늘 지금 브리스베인 가서 아까 그래서 저한테 톡이 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렌트가? 얼마나? 40만 5천짜리. 찍어보세요. 어차피 많지가 않죠. 어? 800불? 800불? 지저스 크라이스트. 무슨 40만 불짜리 집에 800불. 안 되겠다. 여러분들 너무 또막 브리스베인 너무 좋다 그러니까 또 너무 오르신 거 아니에요? 좀 저거 해야지. 40만 5천짜리 샀는데 400불 나오면 닭상인데 480불. 뷰티풀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거의 7%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사우스 브리스베인이에요. 사우스 브리스베인에 올림피아라고 해갖고 이건 8층짜리 정도인데 위치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 CCN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잘 짓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좀 이게 탄탄하고 느끼셔야 될 텐데 얘네들이 굉장히 잘 지는 빌딩인데 얘네들은 뭐 짓는 것보다 다 상받는 애들이에요. 무지 잘 짓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위치는 여기고요. 올림피아. 그래서 짓는 건데 자, 요 올림피아도 지금 프리세일이에요. 올림피아도 디스플레이 센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프리세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저거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프리세일은 여러분들 리얼에스테이트닷컴이 아니라 뭐 할배를 다 빌려보세요. 없어요. 프리세일이라는 거는 아직 런칭을 하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런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반 퍼블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포메이션도 할 수 없고 워낙 디벨로퍼가 인포메이션을 웹에다가 올리지를 않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 안에 보면은 보세요. 8층 정도까지 이제 안 짓는데 단단하게 접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저는 요거 위치 굉장히 좋아서 그것도 찾아봐. 올림피아드. 저는 제가 올림피아드 찍었는데 자 이게 8층에 뷰가 있네요. 보시면 1베드 39만, 2베드는 60만, 3베드는 86만.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리스인데요. 벨리스라고 이제는 이제 포티투드 밸리로 우리가 넘어왔어요. 아까까지 4개 프로젝트는 다 사우스 브리스베인이에요. 포티투드 밸리,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에 있는 프로젝트를 2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벨리스는 저도 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프로젝트예요. 벨리스는. 요 벨리스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어야지 맞아요. 왜냐면 다 팔았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항상 프로젝트라는 거는 손님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뭐를 하거나 해갖고 백투더 마켓으로 되는 거가 있어서 지금 한 6개? 뭐 요 정도뿐이 안 남아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2년간 6% 렌탈 개런티예요. 2년간 6% 렌탈 개런티에다가 지금 스페셜인데 왜냐면 요 남은 것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 플러스 풀리 퍼니처를 다 내줘요. 얘네들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갖고 결국 서비스 아파트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6%를 우리한테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무지무지 강추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벨리스 프로젝트는 지금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자, 처음에 만들었을 때 4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면 4년 전에 브리스베인 마켓이 이렇게 될 거라고 디벨로퍼인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투베드가 지금은 투베드가 80 스퀘어 이하로 줘요. 이거는 투베드가 86이래요. 다른 것들도 다 넣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이 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요 남아있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호스 볼 것도 없어요. 렌탈을 걔네들이 개런티를 하는데 가격 맞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이거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브리스베인 시장에 브리스베인 시장에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빨리 진입하셔야 돼요. 자, 프로젝트는 좋아. 근데 얘가 2018년 완공이야. 그래서 널널하게 시간이 있는 것도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빨리 세트를 하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렌트를 놓든지 해야지 빨리빨리 내가 수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디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세트를 하실 수 있는 거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많이 남아있는 것도 6개월이니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굉장히 강추해요. 이런 프로젝트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위드 프로퍼티라고 위드 프로퍼티는 선샤인의 딱 현대 같은 회사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위드 프로퍼티 사무실이 어디냐고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포티투드 밸리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밸리스만 가장 높아요. 이게 중요해요. 브리스베인은 이 플러드 이슈 때문에 땅의 지대가 높은 게 아주 중요해요. 포티투드 밸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는 바로 뒤로 보이니로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뒤에 RNA가 있어요. RNA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랜드윅이라고 해야 될까? 저쪽에 저희 레이스 호스팅 하는 데가 어딨죠? 그런 데처럼 여기에서 말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비메탈하고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생기냐면 컨벤션 센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호텔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RNA가 바로 뒤에서 우리 앞에서 나오면 바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밑에 지금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또 있는데 그걸 누가 지었냐면 랜드리스가 지었어요. 랜드리스 아시죠? 걔네들이랑 우리 한 3개층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데여서 이 프로젝트 아주 좋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동네 주변에 짓는 14개의 프로젝트인데 호주는 이런 비디오 마케팅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래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만족하는 데가 이 벨리스 하나밖에 없어요. 고소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뭐 시기를 넣느냐, 마루는 바닥은 마루를 했느냐,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따질 거예요. 최고예요, 벨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베인의 아파트로는 벨리스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1층하고 2층에 이게 어디 호텔 라비지, 이게 아파트 라비예요. 호텔 라비로 1층, 2층에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보드룸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이게 7층에 스파집, 사우나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시드니는 있을 수 없죠. 야외 7층에다가 추워 죽겠는데, 그렇죠? 여기는 비스베이는 당연히 이렇게 야외에다가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라비예요. 굉장히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아파트를 호텔처럼 짓고 싶었어요. 이 디벨로퍼가. 그래서 호텔처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이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프리세일이에요. 이 프로젝트도 7월 말일에 런칭합니다. 이거는 아무 자료 어디에서 못 하세요. 유토피아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모두 다 320세대, 적지 않아요. 2018년 중순에 완공 예정이고요. 이렇게 행동을 짓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가 320세 중에서 아무거나 팔 수 있지 않아요. 에이전트들마다 얼로케이트를 시켰어요. 너는 한 층 팔아, 두 층 팔아, 한 층 팔아. 그래서 저는 7층과 16층뿐이 못 팔아요. 네? 대부분 좋은 거 누구 적었어요? 더 좋은 거. 근데 7층하고 16층하고 뭐 다 뷰가 나오니까 7층에서부터 뷰가 이거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를 7층하고 16층만 일단 프리세일에 지금 일단 프리세일에 이게 뭐 프리세일에 모두 다 에이전트가 10명이 안 돼요. 뭐 중국애들 있고 저희는 호주는 저희가 한국 사람은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를 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얘네들이 말하는 가장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동네에 있는 것 중에서 단위 면적당 가격이 얘네가 제일 싸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뭐 그래서 한 뭐 몇백 불, 1000불까지는 아니고요. 몇백 불 정도만 차이가 나거나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쳐요. 안에 이렇게 부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봤었을 때 욕실, 특히 욕실 돈을 좀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욕실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맨 위에가 이렇게 스카이 가든. 얘네가 이거를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스카이 가든. 스카이 가든에다가 돈을 좀 많이 썼고요. 이렇게 풀이 있고. 전망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아래층에 내려오면 이거는 완전히 뭐 에스트리트 상이 있기 때문에 뭐 차이나타운 가까워, 뭐 가스워, 뉴스테이트도 바로 걸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애토리움이라는 곳이거든요. 젊은 애들이 가장 브리스베인에서 많이 꼬이고 많이 뭐 이제 저녁에 프라이데이면 가장 술 많이 마시고 뭐 이런 곳인데 또 애토리움이라는 곳인데 거기 바로 옆에 있고요. 이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스탠드 밸리 동네를 끝내고 이제 뉴스테드로 넘어왔어요. 아까 뉴스테드는 뭐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네? 응? 학습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달 그건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뉴스테드예요. 뉴스테드는 평균 소득이 2,000불인 곳이에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라쿠다 프로젝트가 이 카탈로그예요. 이런 카탈로그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를 두꺼운 거를 받으시는 거는 참 목이 많으시는 건데 이렇게를 하려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는 뉴스테드 센츄럴이라고 해가서요. 이게 이제 메트로가 지는 건데 사실 이 프로젝트 다 팔렸었어요. 중국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화에는 막 갈겨서 다 써요. 그리고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나온 뉴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찌끄러기다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2017년 왜냐하면 걔네들이 돈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2017년 중순에 완공 예정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테드라는 곳은 CBD에서부터 1.5km예요.
1.5km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스테이지 5 그리고 수영장 이렇게를 만들 수 있는 땅을 가진 회사라고 하는 것은 다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게 핵심이에요. CBD 한복판 안에서 딱 1.5km에 이렇게 엄청난 거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아쿠아지는 다 팔렸고 짓고 있고 라구나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센트로페트는 아무도 못 팔고요. 센트로페트는요 딱 한 명의 중국 사람들이 저걸 다 파는데 다 끝났어요. 딱 한 에이전트한테 잘 줬어요. 중국에는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부동산을 다단계로 팔아요. 중간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요 250명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씩 다 사면 끝이에요. 네? 그렇게는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트로 프로퍼티가 자꾸만 저더러 한나야 너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는 뭐가 좋냐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크면은요 이렇게 땅에다가 빈 땅에다가 이렇게 수영장이 뭐 이렇게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조그만 디벨로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다가 저거 하죠. 자, 요 데이비드 디바인이라는 아저씨가 하고 켄 우들리, 그 다음에 루카지만 요 세 명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참, 해외 호주 애들을 보면은요, 이 동업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에서 정말 뷰티풀해요. 난 어떻게 이걸 잘하는지 몰라. 우리는 셋이면 진짜 못해. 맨날 싸워. 그쵸? 너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디바인 홈스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퀸즐랜드에서 과거 25년 동안 집을 제일 많이 지은 회사예요. 2만 5천 세대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에 이 데이비드 디바인이 그 회사를 공기업으로 퍼블릭 컴퍼니로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만드는 거가 메트로 프로퍼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디바인 홈스라는 회사는 한국 사람들이 누가 여기서 좀 팔기 때문에 아시면 어떤 분은 아시겠는데 내가 뭐라 부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디바인 홈스 회사에 이 데이비드 디바인이 나오고 나서 지금 디바인 홈스는 그냥 개판이에요. 퀄러티 컨트롤도 안 돼, 물건도 많이 안 나와, 뭐 안 나와. 이 아저씨가 메트로 이렇게 하면서 2010년에 나와서 지금 CBD 메트로 지역의 프로젝트가 몇 개냐면 메트로 한복판에 지금 프로젝트가 9개. 그 9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바인 이 아저씨.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뉴스테디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만스퀘어에다가 분배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N스트리트라고 있는데 N스트리트 여러분들의 N공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의 이름들은 거리 이름들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뭐 조지고 뭐 엘리자베스고 뭐 다 여왕이고 뭐 이렇게 왕이고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N스트리트 N공주가 이게 굉장히 좋은 다 그 좋은 길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 N스트리트 상에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요. 폭포가 떨어지는 이런 건물을 그래서 이게 건물이 다 짓고 나면은 그 폭포 건물 사람들이 아마 볼 거예요. 1.5km뿐이 안 되는 곳이고 자, 이 뉴스테드라는 거. 뉴스테드는 한국 사람 좀 젊은 사람들 30대 초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데 돈 많이 내요. 지금 이제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원베이에 42만 플러스 스터디면 49만 2천, 투베이드 플러스 56만, 투베이드 플러스에다 스터디까지 하면 82만 8천. 야, 들어보니까 싸지도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호주 부동산을 시드니 부동산과 브리스베인의 부동산을 비교할 때 같은 거리끼리 비교하세요. 왜 여기는 리드컴은 지금 거의 18km가 20km가 떨어졌어요. CBD랑. 근데 그거 가격하고 어머 이거 80만 불이네. 여기는 지금 1.5km예요. CBD에서. 그러면 비교하실 때 시드니에서도 CBD에서부터 1.5km인 거의 가격과 브리스베인의 1.5km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리드컴 거 얘기를 하면서 저기에 1.5km 있는 거는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CBD에서부터 같은 거리에서 비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너무 많아. 제가 아닌 거는 요거 좀 지나갈게요. 왜냐면 자, 중요한 거 다. 그 다음 웨스트엔드예요. 웨스트엔드의 소코라는 프로젝트 이것도 프리세일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달이라는 다 그것도 안 좋은 저거지만 어쨌든 이게 좀 맞아서 지금 저도 이렇게 프리세일이 3개나 있어본 적 없어요. 자, 이거는 웨스트엔드의 소코라고 해갖고 프리세일인데 웨스트엔드는 말씀드렸지만 브리스벤 리버를 바로 옆에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도 스트리트가 뒤로 가면 이게 물을 보겠어요? 이 소포는 바로 물 앞에. 근데 아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드 이슈가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거를 거의 5m까지 올려요. 올리고 쳐. 그래서 뷰는 다 나와요. 되게 제가 이때까지 웨스트엔드에서 본 프로젝트 중에 이 프로젝트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120세대고요. 7층까지 하는데 이 땅이 이 밑에서 자원단을 갖고서 올라와서 이렇게를 짓고요. 자, 웨스트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이 높다 보니까. 자, 안에 있는 내부를 보시면 이거는 딱 3km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가 바로 물이지 빌딩이 또 있지 않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어? 비싼 거 여기 비싸요. 자, 웨스트엔드는 요새 브리스베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브리스베인 사람들이 조금 돈이 있고 좀 시내에서 가까운데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웨스트엔드예요. 왜냐하면 웨스트엔드는요 이 강을 쫙 따라서 브리스베인의 라이프는 뭐냐면 아침에 그 강을 따라서 쫙 조깅하는 거예요. 되게 멋져요. 이렇게. 예? 우리 시드니에서는 오페라용을 자기 집에서 오페라하우스까지는 뜰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내부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좋은 디벨로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